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 외가 어디에서 기원했고 외의 실체는 누구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 하면은 무조건 열도 일본의 외를 연상을 하죠. 이건 뭐 학자건 일반인이건 상식이 돼 있습니다. 외는 일본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식이 상당히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규명하는 것이 학자들이 할 일입니다. 왜는 일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대의 그 중원에서 이 각종 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요. 온몸에 문신을 한 이 유물들이 발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드라마 오랑구천에서, 이 오랑구천이가 온몸에 얼굴에 이 반쪽에다가 이 문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는, 누가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은 왜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게 바로 머리가 없잖아요. 머리를 아주 짧게 깔고 온몸에 문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왜입니다. 그 왜의 기호는 바로 중원의 오올쪽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열도에서 왜를 찾는 거는 거의 우물 엉뚱한 곳에서 찾는 거예요. 중원의 이 남부에 있었던 이 오올쪽들이 이게 바로 왜의 실체라는 겁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가 도대체 누구이고 어디서 왔을까요? 한반도에서 외계 유물이 막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거 혹시 임나일본부 설의 증거가 아니야? 뭐 이런 그 얼토당토안한 그 비학문적인 이제 그 고민들이 막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의 유래와 실체, 그 이동 경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특히 전남 나주 외곽의 영산강 유역에 15개 전방 호원분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뭐 임나일본부의 증거니 어쩌니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 어처구니 없는. 나주 보감리 아파트 구분에서도 거기에 그 96호 돌방 무덤이 바로 외계 무덤이에요. 그러면 이 외가 열도, 열도에서 오긴 왔어요. 근데 그 열도에서 온 이 외가 왜 영산강 유역에 묻혀 있냐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월지족이고요. 월지족이 바로 왜예요, 왜. 열도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죽어서 고향에 와서 묻힌 것이죠. 그러니까 영산강 세력이 그 옛날에 이 고조선 세력이 있었잖아요. 고조선 세력이 월지족이 고조선 세력인데 월지족이 상당수가 이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 바닷가에 살던 사람들은 다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왜라고 불리웠던 겁니다. 그래서 왜 관련 기록들을 추적을 해보면요. 가장 오래된 기록들이 열도가 아니라 중원에서 비롯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강상파부 같은 학자들도 왜의 기원을 중원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왜는 중원의 남동해안과 장강, 황하 유역에 살던 해양족이었던 거죠. 열도의 그 왜구들이 아닙니다. 예. 왜구와 왜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왜는 단발 문신, 즉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 문신을 하던 동이족들이 바로 왜였던 겁니다. 그 일본하고 관련이 없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일본을 식민지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주를 한 것이죠.
삼국지 위지 외인조의 외 개념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하우 소광의 아들이 회계에 봉해지자 머리를 깎고 문신해서 교령이 피하는 걸 해치는 걸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물가 사람들이 물에 들어가 물고기와 조개 잡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은 원래 큰 물고기와 물짐승을 물리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 거라 이렇게 고대인들이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문신을 했고요. 이제 점차 이걸 그 장식으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외는 물가에 살면서 어렵과 벼농사에 종사하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조선술이 당연히 뛰어나죠. 이 사람들은 물가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해술도 좋고요. 그래서 옷과 면직물들을 실어 날랐던 겁니다. 일본에서는 오태백, 주나라의 그 고공담보의 큰아들 오태백을 외 시조로 숭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도 이제 외하면 어디 지역이 왜?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제 외에 대한 외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이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외를 아직도 일본의 외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입니다. 한나라 위나라 시기에 이 일본 사신이 외 왕실에 오태백 후손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서라든가 진서, 양서, 북사, 노사에 보면 일본 왕실은 오태백 후손이다. 근데 이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신차송시록에 보면은 오태백의 후손 외는 837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이제 열도가 그 외라는 이야기는요. 그 일본 왕실이 외라는 것은 오태백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올지족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번부터가. 그러니까 올지족이 바로 예로 발음됐거든요. 얘가 이게 외로도 발음되죠. 외. 오씨와 올지족 모두 그러니까 이 마한족이 다 외였던 거예요. 광해탕 비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씨의 기원은요. 염제의 대신이었던 오곤이라는 분입니다. 오씨도 외예요. 이게 그 추후를 토템으로 삼은 감숙성 농현의 부족인데 황제의 모친이 고대 오씨족의 오추입니다. 근데 이 외의 기원을 추적을 해보니까 이 오씨족하고 연관이 깊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외의 발원지는요, 여긴데요. 여기가 대체적인 위치가 어디냐면은 서안에서 요렇게 그 서쪽에 가면은 이게 보계, 그래서 강수 지역에 염제가 탄생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그 기산이라 그래서 고공담보가 주나라 건국을 준비했던 곳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천수, 태우 복희가 탄생했던 곳이 나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롱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산이 있어. 이 오산에서 바로 오씨들이 발원했어요. 그래서 외의 대표적인 세력, 태우 복희족, 즉 올지족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었던 외가 바로 여기에서 발원됐다는 겁니다. 상고 시기에 이게 이 오는요, 오씨하고 우순임금이죠. 순임금의 그 우씨하고 오씨는 서로 통했어요. 해음 문자로 상통했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그 외에 이제 그 지표 지명, 외가 가면서 지명을 남긴 것들이 있는데 그 지명들을 보면 이제 외가 어떻게 이동했는 걸 알 수 있어요. 오가 일단 오씨 할 때 오가 붙습니다. 오가천, 오씨, 오산. 그 다음에 우도 붙어요. 순임금의 그 세력들 우. 상고시대 우는 오라고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씨들이 순임금하고도 연계되어 있는 세력이에요. 그 백도백과에는요 흑산이라는 것도 외가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임금 시기에 흑산이 기주 영역이었는데 우임금이 그 구주를 설치했을 때 흑산은 우에 있었다. 흑산 제5. 이 우는 바로 우임금 우순이죠. 순임금. 순임금이 있었던 곳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순임금이 있는 곳에 흑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흑산이 바로 왜라는 거죠. 왕근이라는 학자가 그 흑산의 역사 연역편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거는 이제 요소 홍산문화권에 대해서 그 분석한 책인데요. 거기에 대오태 지역 유적이 나옵니다. 대오태는 큰 오씨들 유적이라고 불렸던 그 문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요소 홍산문화에도 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흑산 등 지표 지명에 따라서 왜 이동 경로를 보면요. 왜가 여기 오산에서 발원을 했다고 했죠. 그래서요. 이 중원에 소흑산, 대흑산 이란 지명을 많이 씁니다. 여기저기서. 이건 다 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는 지명도 많이 썼어요. 예, 오월쪽. 예, 요 남부 지역은 다 이게 그 외하고 연관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그 월지족하고 연관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산동반도도 다 월지족의 그 땅이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월지족이 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예맥족 할 때 예가요. 그 왜로도 불리운 거예요. 이 묘도 열도에도 소흑산, 대흑산이 있고요. 요동반도에도 소흑산, 대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주시, 해주 오씨, 그 다음에 전남 지역의 그 오씨, 나주 오씨들을 비롯한 동복 오씨, 보성 오씨들. 여기에 그 전남에도 대흑산, 소흑산이 있어요. 신기하죠? 지명들이 대흑산, 소흑산이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열도의 그 나루토시에도 흑산이 있어요. 그래서 왜가 그렇게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오씨의 이동 경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한반도 남쪽에 이게 세력들이 다 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왜가 바로 열도로 이주한 월지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이외에 대한 초기 기록은요. 사기 주봉기에 보면은 오태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태백이 사실 고공담보가 셋째 아들 계력을 세워가지고 계력이 아들 창이 아주 그 문왕이거든요. 주문왕. 아주 뛰어난 재질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력을 왕으로 세우면 자연스럽게 창한테 권력이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큰 아들 오태백이 우중 동생 둘째 동생을 데리고 형만으로 도망가 가지고요. 거기서 머리를 깎아버립니다. 그리고 몸에다가 온몸에다 문신을 해버려요. 그래서 왕위를 계력에게 양보합니다. 사기 조세가에는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몸에 문신하며 팔에 무늬를 아로새기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는 이 올나라 9월 백성들의 습성. 그러니까 구이족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9월 백성들이 있었어요. 올쪽, 남쪽에. 이게 이제 이 세력들이 왜인데 나중에 이제 대륙백제의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빨을 검게 물들이고 앞 이마에 무늬를 새기며 물고기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거친 옷감 옷을 입는 게 오나라 습속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기라든가 춘추 좌전에 오리 왜라는 기록이 사기세가의 하고 춘추 좌전 애공 7년에 보면요. 개장자가 자공으로 하여금 자공이요. 오나라 왕과 태제 비를 설득하니 자공은 주례로서 그들을 설복시키려 했다. 자공은 원래 이게 이 공자의 수제자인데요. 이분이 그 단목사, 목시의 시조예요. 목시의. 한반도의 목시 시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공이 예의로서 오왕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오왕 그 부차가 말하기를 내 몸에는 문신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예의를 따지지 마셔.
나는 에이 그런 건 몰라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자공은 이제 얘를 그 숭상하던 유교주의자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기 오랑 구천세가에도 오랑 구천의 조상은 하우 임금 소강의 서자로서 우의 후손이고 회계 땅에 봉해졌으며 우임금의 제사를 모셨다는 거잖아요. 몸에 문신하고 머리를 짧게 깎았대요. 월나라도 외웠다는 겁니다. 예, 이 올이라고 하는 게 넘을 올자하고 올지족 할 때 달올자하고 이게 서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발음이 같으면 한문을 다르더라도 같은 걸로 썼어요. 그 중원의 심판의 사해라고 하는 이 사해는 바로 이게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월지의 도금을 월지로 바로잡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월지하고 월지가 같은 거예요. 예, 보십시오. 심판 사해에 월지의 도금은 월지다라는 겁니다. 한문으로도. 그러니까 바로 이 백월이 있잖아요. 요게 백월이 바로 수많은 월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 오나라와 올나라가 이제 엄청 싸우죠. 그러면서 나중에 올나라가 이제 오나라를 통일을 해요. 그때 오씨들이 이제 그 외가 되는데요. 그 밑에 있던 이 수많은 월족들, 월상을 비롯해 가지고 이 족들이 다 이미 그 중원에서 저 서역에서 이렇게 그 해상 교육 통해 이쪽으로 해상로로 들어오는 이 올지족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낭을 거쳐 가지고 중원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와 갖고 이렇게 여기서 이 교육을 하던 올지족, 특히 이제 수많은 옥을 이제 들고 와가지고 교육을 한 거죠. 옥교육을. 옥교육은 이제 이 북쪽으로도 갔고요. 남쪽으로도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 이 옥교육을 통해서 올지 세력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구축을 한 것이죠. 동이족들이에요. 그래서 올지 후손들이죠. 중원과 한반도 일대의 그 외를 그래서 열도의 나중에 그 침략을 자행하는 그 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요. 중원과 한반도에 그 있었던 외를 온외, 프로토외로 이렇게 부르고자 합니다. 절강성 유역이 만년 전부터 상산 유적에서 쌀 농사를 했는데요. 이게 그 보면은 이 외가 그렇게 한 걸로 분석이 됩니다. 외는 어로 생활과 벼농사, 옷과 면직물을 해상 교역하던 사람들로요. 무지무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예, 오씨의 기원이 그 염제 이전으로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외는 사람인변에 벼화자, 계집녀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홍산 문명에도 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오나라의 그 배인데요. 이게 외들이 타고 다니던 배예요. 근데 현대 시대하고 좀 다른 건 뭐냐면 돛대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틀지를 못하고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던 그런 배입니다. 이 5월족이 둘 다 외족이에요. 이 외족이 바로 월지족의 이제 그 세력권 안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이제 치열하게 전쟁을 하죠. 주도권 전쟁을. 그때 이제 그 논형에 최초로 외라는 직접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주성왕 시기, 그러니까 BC 1040년에서 1021년까지 주나라 시대에는 천하가 태평했는데 월상은 그 아주 남쪽에 있는 월족이에요. 저 베트남 쪽 가까운. 는 흰 꽁을 바치고 외인은 창초를 바쳤다. 그러니까 외인이 창초를 바쳤다는 건데요. 자, 월상은 교지 남쪽에 있는 나라예요. 베트남 가까이. 외인은 양자강 유역이 오나라 사람을 가리키는데 창초는 창포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제래에 사용하고 중국 남부가 주산지입니다. 강상파부는 일본의 민족과 국가기원에 대한 연구에서요. 일본에서는 창초가 생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월 헌삼랑이라고 하는 이제 일본 학자가
본초 강목을 분석해 가지고 이 창초가 어디서 나는가 추적을 해보니까 사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은 바로 사천성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주장. 산해경의 외는요, 계곡은 거연의 남쪽, 외의 북쪽에 있으며 외는 연에 속한다 그랬어요. 거연은 바로 연소왕 시기에 그 연나라고요. 연의 남쪽이니까 연나라가 거연이면 이제 그 이쪽 여기까지 나나까지 장악을 하던 시기예요. 이때 이제 그 거연의 남쪽, 그러니까 이쪽이겠죠, 이쪽에 계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가 이쪽에 있었으니까요. 대략 이쪽 지역에 계국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씨 5대 군망을 보면요. 연능은 이쪽 그 오나라 북쪽입니다. 복양은 아주 그 저기 중앙 지역이고요. 발해, 발해 요 지역을 이게 계국이 있었던 지역에서부터 요 지역 여기 다 외가 있었던 거예요. 산동반도에. 그래서 강상파부는 이게 그 절강성 유역에서 외가 5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외가 형성됐고 이들이 발해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해주로 이주하고 그리고 한반도 남부로도 이주를 했고 열도로도 직접 이주한 것도 이제 일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대개 다 한반도를 거쳐서 열도로 외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외의 유래는 결국 동이 외라는 걸 알 수 있죠. 한서 지리지에도 외에 대해서요. 낭랑 앞 바다 가운데 외인의 나라가 100여 부군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평양 낭랑 앞에는 바닷가에 100여 국이 있을 수 없죠. 요동 낭랑에 외국이 100여 국이나 있게 된 이유는 오나라가 먼저 올나라에 패해가지고 이게 보트 피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올나라도 초나라에 멸망해요. 그래가지고 이들도 보트 피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해상에서 서로 만나게 되겠죠. 서로 만나다 보니까 온수가 됐는데 이제 나중에 5월 동주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동주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외는 그물질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호한서 선비전에는 그 단석괴가 외인이 그물질 잘한다는 말을 듣고 외인들을 그 처녀가를 잡아다가 물고기를 잡아 먹을 거기를 마련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나라가 멸망한 그 서기 전 473년 이후에 오족 외인이 사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이주했던 게 낭랑 앞바다 이 일대예요. 그러니까 요 일대에 바로 100여 국이나 되는 외가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해주로도 아주 많이 그 이주를 해서 해주 오씨가 아주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죠. 그리고 여기에는 나주 오씨, 동복 오씨, 보성 오씨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그 흑산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대규모로 이쪽으로도 이주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이제 그 서남부에 외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 동이족 중에 레이족이 있는데 이게 동네가 있죠. 동네 이쪽 지역이 동네인데 부산 동네 있잖아요. 부산 동네로 이 세력이 이주를 했어요. 부산 동네에 그 이주한 세력들도 외입니다. 그래서 신라를 계속 쳐들어가죠. 나중에 삼국사기에 외 관련된 기록을 보면요. BC 1세기 이후에 서기 500년까지 한반도 내 외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요. 한반도에 이주한 오씨는 해주, 나주, 화순, 보성에 정착했습니다. 오씨 세력이 왕건과 연합해서 고려를 건국할 정도로 강력한 해상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외라는 것은 강력한 해상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죠. 산동방도 동네의 외는 부산 동네로 이주한 동로국 사람들입니다. 동네 정씨를 가리켜요. 동네 정씨도 산동반도에 있었는데 월지족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그 물가에 있는 사람들은 문신단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외가 등장하죠. 석타라 이전에 낭랑과 외가 연이어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신라는 요동반도에 위치했기 때문에 낭랑과 외와 인접했던 거죠.
경주 천도 이후의 외는 부산 동네에 동로국 세력을 갖춥니다. 정씨들이요. 동네 정씨들이 바로 강력한 동로국을 건국을 했어요. 왜 그 열도가 아니냐면요. 낙랑은 사라지고 신라를 외가 수시로 공격하는데 걸어서 옵니다. 배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열도에 있는 외가 아니죠. 삼국사기 외 낙랑 기록은 또 더 있어요. 호공이 왜예요? 왜? 호공이 마한에 가서 예를 갖추니까요. 마한 왕이 호공을 꾸짖어서 말합니다. 진한 변화는 우리 속국인데 근년에 이 4대 예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고 막 호통을 칩니다. 이거는 이제 마한 진왕급이었으면 그렇게 그 정도 행동은 안 하죠. 그러니까 마한 왕 정도 북쪽에 있었던 마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공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우리가 진한 유민으로부터 변한 낙랑의 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면서, 근데 호공 자체가 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공의 호자가 이게 표주바 호자인데 이게 박씨라는 소리잖아요. 박씨는 올지족인데 그러니까 본래 외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씨들이 외인이라는 거는 올지족이 상당수가 외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년에 외인이 병선 100여 척을 보내 해변의 민호를 약탈했다. 그러니까 낙랑이 우리 내부가 비었다고 여겨 매우 급하게 금성을 공격해왔다. 자, 이거는 요동반도에 있었던 이 초기 신라를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죠. 37년 또 고구려 왕 무휴리 낙랑을 습격해 멸망시켰다. 그 나라 사람 5천이 항복해 왔다. 이건 낙랑국 이야기죠. 낙랑국. 평양에 있었던 낙랑국 사람들이 이제 신라로 도망가서 사는 겁니다. 삼국사기 외 관련된 기록은 보면은요, 193년에 외인들이 큰 기근을 겪고 먹을 걸 구하러 온 사람이 1000여 명에 달했다. 이거는 바로 경주로 이주한 이후에 그 신라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동로국 사람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신라로 가서 먹을 거 달라 걸어서 열도에 있는 외가 그 신라에 와가지고 먹을 걸 달라 하겠습니까? 249년에 외인이 서불한 우로를 죽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로국 사람들입니다. 312년 외국 왕이 사실을 보내 혼인을 청하니까 아찬 금리의 딸을 외국으로 보냈다. 자, 바로 이 외국 왕은 동로국, 부산에 있었던 동로국 왕이 이제 그 올지족하고 연합한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딸을 이제 시집을 보내가지고 신라와 이제 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딸을 보냈다는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삼국사기 석탈의 왕조 이후의 외는 한반도 내의 외입니다. 외는 먹을 걸 구하러 신라를 오기도 하고 국혼을 하기도 하고 신라 인근 지역에 그래서 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부산 동네에 위치한 동로구. 삼국지 후한서의 외 관련된 기록을 보면요. 그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변진국 중 이 동로국은 외와 경계를 접하고 있다. 그래서 동로국이 바로 외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후한서에는 변진은 남쪽은 외와 접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마한도 마찬가지로 남쪽이 외와 접해 있다. 마한의 올지족의 상당수는 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한과 변진의 남쪽은 외가 있었어요. 접한 게 아닙니다. 같은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신하는 사람들을 다 외라고 불렀으니까요. 별개 세력이 아니에요. 같은 세력이에요. 동로국은 부산 동래 지역입니다. 신라를 끊임없이 공격한 거죠. 강제토항 비문의 외에 관련된 기록도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로 올지족이 외기 때문에 이 백잔과 신라를 고구려 송민이라고 했다 그러는데요. 이것도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백잔과 신라는 원래 올지족의 송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외가, 즉 올지족들이 십여년에 바다를 건너와가지고 이 십여년에 바다를 왜 건너오냐면요. 그 이전에 그 올지족의 일부가 중원에
이주를 했어요. 대거 그 광개토왕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이제 상황을 응신천왕이 바로 월지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광개토왕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열도로 이제 이주해버린 상태에서 그 이제 비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너와서 공격을 했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이게 그 공주 지역에 있었는데 열도로 가 있는 거예요. 그 광개토왕 비문을 쓸 무렵에는. 그래서 백잔과 가야입니다. 여기는 가야로 보입니다. 가야와 신라를 파하여 신민으로 삼으려 했다. 사실 그 신민으로 삼았죠. 이에 그에 따라서 영락 6년에 그 광개토왕이 수군을 이끌고 잔국을 토벌했다는 거잖아요. 잔국이 바로 외를 가리킵니다. 군대가 먼저 외적의 소굴에 이르러 18성을 공격하여 취했다. 자, 백잔의 배후에 있었던 잔 또는 외를 토벌하기 위한 전쟁이 바로 광개토왕의 한반도 정벌 전쟁입니다. 금강요역 마한백제가 391년 진사항을 폐위하고요. 백잔을 장악합니다. 신라와 가야도 그래서 장악해 신민화하고 있었어요. 외적의 소굴은 바로 마한백제를 가리킵니다. 응신왕이 그래서 이게 그 부여 공주가 다 공격당했어요. 그렇게 해서 광개토왕한테 공격을 당해서 열도로 폐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응신왕이 그때부터 열도의 천왕이 되는 거예요. 삼국지 외조에 열도의 외 관련 기록이 나옵니다. 남자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문신을 하고 그 나라는 남자가 왕이 되었는데 남자가 왕이 되면 그 왜곡 대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자 한 명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어요. 그 이름은 비미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도를 행하여 무당이죠. 무당은. 무사람들을 미혹하고 나이가 많았으나 남편은 없고 남동생이 치국을 보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나라 명제 경초 2년 6월에 여왕이 대부 난승미 등을 대방군으로 보내 천자에게 와서 조언하기를 청했다. 이게 바로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일본서기 신공기에 등장하는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 경초 2년에 그 중원에 사실을 보낸 왕은 바로 비미호라는 걸 알 수 있죠. 비미호. 무당. 비미호죠. 무슨 신공왕후가 엄청난 정복군주인 것처럼 그 일본 서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다 신뢰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일본 서기 신공왕후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그 왜곡을 해놨는가. 중해 9년에 계매석 정미의 천황이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다음날 죽었다. 다음날 죽었어요. 이에 황후와 대신 문해숙례는 천황의 죽음을 감추고 천황에 알리지 않았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바로 신공왕후가 자기의 신탁을 거부한 왕을 남편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신 중에 대표인 문해숙례하고 짜고 아예 그 죽음조차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공왕후가 사실은 남편 그 중해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4명의 대부에게 명해서 백관들을 거느리고 궁중을 지키고 했으며 몰래 천황의 시신을 거두어서 문해숙례에게 해루를 통해 현문을 옮기게 했다. 장사도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공왕후는 이 신탁을 전달하고 신주가 되었던 무당이었던 겁니다. 남편 중해천황을 천황한테 신라를 치라고 했는데 신탁을 무시하고 계속 웅습을 치니까 정변을 일으켜서 남편을 죽여버립니다. 신공은 179년에 즉위했어요. 그래서 원년이 179년입니다. 신공 원년은 200년으로 왜곡해놨는데요. 그건 왜곡입니다. 247년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 기년은 이게 200년에 시작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비미호가. 근데 179년으로 이제 그 수정하게 되면 이제 기년이 상당히 왕통 공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상 외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